네, 개인 투자자 고수분들의 무덤이죠. SM에 여기 나오셔서 멘탈이 저 멀리 가신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여러분의 악플을 받아주는 욕바지가 될 것인가 아주 기대가 크고요. 김지훈님이 오늘은 나오셨습니다. 자, 김지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지훈님은 뭔가 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 같습니다. 네. 외모가 이미 저 방송 출연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고요. 맞나요? 네, 방송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원래 그러면 뭐 증권사 출신? 네,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은 전업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전업투자하고 계시고. 전업투자자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주식 생각만 합니다. 주식에 완전 미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프로님 어느 거에 미쳐 있으세요? 저는요? 네. 저는 미쳐 있는 건 특별히 없고 그냥 시간대별로 이제 방송이 이제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거 하는 시간 외에는 뭐 가끔 뭐 일본어 공부 좀 하고요. 아, 일본어. 네. 네. 일본어 공부 좀 도움 됩니까, 일본어? 일본어가 일단 좀 뭐 아프다라는 말, 이따이, 뭐 야메떼 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통해서 좀 다 좀 어디 많이 나오는 용어네요. 이거 생활 영어 같은 거 이제 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거 좀 공부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뉴스 정도 보고 그래서 특별히 뭐 미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한번 미쳐 보시면 주식에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재미있다고요? 네, 수익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좋은 그 패널들 많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지형짐으로 활용 안 하시고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활용만 하셔도 네. 굉장히 아마 삶이 윤택해지실 겁니다. 주식을 그렇게 막 좋아할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성향 자체가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또 워낙 많이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네. 우리 저 김지훈 교수님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어떤 주제입니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요즘 네.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데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네. 오, 2차 전지를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2차 전지에 관심이 많고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냈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네. 좀 하시겠다. 오늘 하여튼 그러면 저 말씀 쭉 해주시고요. 네네. 우리 저 투표창이 있거든요. 그 투표창에서 네. 언제라도 한 6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그 방송 종료할 테니까 네네. 한번 저 3프로TV 앱에서 투표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 2차 전지는 지금 워낙 뜨겁고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다들 뭐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 이거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야, 이렇게 올랐는데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이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야, 2차 전지는 뭐 앞으로 계속 간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우리 김지훈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게 항상 상승 뒤에는 조정이 있다. 그렇지만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주식은 꿈의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사업이거든요.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꺾이지만 않는다면 계속 간다.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앞으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 꺾이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때 파시면 됩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때 지금은 어느 정도죠? 지금은 전체 46개, 그러니까 실적이 추정되는 46개의 2차 전지 연관 산업, 배터리 셀, 소재, 장비 다 포함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40% 정도 나옵니다. 평균 40. 네. 와, 굉장하네요. 40% 성장 나오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없습니다. 로봇 정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로봇은 일단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산업인데요. 숫자가 안 찍힙니다. 숫자라고 하는 건 실적이 안 나옵니다. 네네네. 2차 전지만한 산업이 현재까지는 보이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더 돈이 몰리는 거겠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저 김지훈 고수님 언제부터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는 저 책을 쓰기 시작한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 돈이 된다 주식 네. 투자 이 책이요? 네, 네. 어차피 이 책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도 괜찮은 게 이제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아, 네. 절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네. 3년 됐죠? 네, 3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의미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책 팔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요 책을 쓰실 때가 한 3년 전. 네, 네. 요 책이 뭐 2차 전지 나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2차 전지관 소재 관련된 기업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네, 네. 혹시 어차피 이미 뭐 나온 책이니까 네. 어떤 기업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천보 이런 회사들이 좀 있네요. 네, 네. 에코 없잖아. 네, 에코가 없습니다. 에코 없잖아. 네. 굉장히 제가 안타깝습니다. 네, 하긴 근데 에코프로 쪽이 관심 받은 게 최근이죠? 네, 최근에 좀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죠. 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쯤인가요? 네. 코로나 조금 전에? 2020년 7월 달입니다. 아, 코로나 때군요. 네네. 아, 그때 한참 막 그 2차 전지 뭐 천보, 네. LNF 뭐 이런 회사들 막 그 각광받을 때인가요? 네. 네. 뭐 각광받기도 전이죠. 그 전인가요? 네.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차 전지가 뜨기 시작한 네네네네. 긴 호흡으로 보면. 그 2차 전지 중에는 그럼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또 뭐 셀 회사들 뭐 다행히 있잖아요. 네네. 또 소재 회사들도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방 뭐 등등 너무나 많은데 네. 그 중에 관심을 특히 더 갖고 계신 혹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데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숫자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거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계속 준비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말씀드릴게요. 숫자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숫자가 찍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과거 2년 동안 뭐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살면서 올라갔다면 지금 이제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있는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로 치면 소재가 압도적이고요. 네, 소재가 압도적이고 네. 물론 장비는 약간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장비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배제하고 있는데요. 소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셀은 워낙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사실. 네. 좀 무겁고 크기도 그래서, 하고요. 네, 네. 비중을 조절할 때 아무래도 소재에 가장 많이 담으시는 게 좋고 음. 소재가 많이 나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면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모두 지금 50%가 넘습니다. 아까 전체 평균 40% 나온다는 거는 네네네. 배터리 셀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약 65% 정도 나오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성장률이요. 네. LNF 같은 경우는 67% 정도 나오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한 8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약 65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평균 성장률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 네. 엄청납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 네.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 네. 자, 숫자는 지금 말씀해 주신 회사들 보면 사실 소재 회사 말고 뭐 그렇게 막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소재 회사들로 가는 게 맞겠군요. 여전히. 네, 여전히 소재 회사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혹시 그 뭐 차트 같은 것도 보시죠, 당연히. 네, 차트 봅니다. 그거는 뭐 기업을 선택한 다음에 언제 들어갈까를 결정할 때 쓰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심리 같은 걸 파악한 데 쓰십니까? 저는 이제 밥만 먹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전업이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저도 나름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치 투자를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와 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결합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네, 결국은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하려면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구나. 이 정도 타임에서는 차트에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저항을 받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심리적인 부분이 차트에 녹아나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샀다 하루 팔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주로 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네, 보통 하루 만에 팔지는 않고요. 네. 하루 만에 파는 경우도 물론 많죠. 근데 저는 주로 사서 3일에서 5일 안에 정리합니다. 기계적으로 정리합니다. 3일에서 5일. 수익이 나든 뭐 손실이 나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지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까요. 항상 확률 싸움이거든요. 네. 이게 확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네. 사람들이 항상 더 갈 거라고 욕심내서 탐욕을 부려서 그 수익 확정을 못 짓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추세나 방향성이 깨졌는데 결국은 놔두면 회복되겠지 막연하게 아무 본인의 기준 없이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30%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17년 동안 경험상 네. 손절을 목숨처럼 지키고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립니다. 제가 그걸 못해서 수억 날렸고요. 그래서 경험으로 이제 저는 이제 실전 투자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연말에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장이 회복되니까 좋은 종목들 매매할 종목들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 매매할 종목들 이게 저같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인다는 점도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집중하지 말고 제발 산업 공부, 기업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찬히 뵈니까 약간 키아누 리브스 좀 닮으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모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보니까 키아누 리브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철저하게 손절 원칙을 지키신다. 몇 프로야 아니면 그냥 저는 그러니까 단기로 보는 5일 정도 기간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는 코스닥은 5%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그냥 아무리 얘가 에코프로 간에 뭐 간에 2차 전지 조금 예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단타를 안 치려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조금 예외예요. 유일하게 2차 전지만 단타를 안 칩니다. 그건 이제 2차 전지라는 그 시장 업종 자체가 워낙 좋을 맞습니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내가 샀다가 5% 마이너스 나면 그 아무리 뭐 삼성전자라도 손절 칩니다. 이건 무조건. 그건 원칙이나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코스피는 8% 손절 칩니다. 코스피는 8%예요? 코스피가 더 오히려 커요? 네, 아무래도 우량주다 보니까 변동폭 자체가 8%까지는 기다려준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장 보고 계시고. 방송하거나 자료 준비할 때 빼고는 계속 시장을 보고 있어야죠. 장 전에도 혹시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시작 전에 8시 뭐 이렇게 때도. 네, 제가 오전에 좀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늦게까지 하고 오전엔 장 딱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부터 준비합니다. 새벽까지는 뭐 하세요? 미국 장 보세요? 네, 미국 장도 보고요. 그동안 이제 미리 레포트가 미리 올라오거든요. 산업 레포트나 기업 레포트. 그걸 주로 새벽에 봅니다. 그래야지 발빠르게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뭐 가정은 없으시고? 네, 아직 가정 없습니다. 우리 혼자 계시면서 그냥 이것만 하시는군요. 네. 와, 대단하시다. 하루에 그럼 한 10시간 이상은 무조건 이거 보시겠네. 네. 자는 시간 빼고. 네, 자는 시간 빼고. 와. 잠깐 재밌어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미치도록 재밌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죠. 그래서 혹시 작년에 당연히 수익률이 좀 안 좋으셨을 작년 거고. 엄청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다는 게 마이너스로 많이 갔습니까? 네, 마이너스 한 20% 정도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만큼 가셨네요. 네. 올해는 지금 1월달, 2월달 아주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네. 근데 하긴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꾸 내 손절 같은 거 확실하게 쳐야 정말 뭐가 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놓고 하세요리거든요. 본전 될 때까지 안 팔아요. 그럼 그 수많은 기회비용을 계속 날리고 계시는 날리는 거예요. 거죠. 네. 근데 이게 팔기가 너무 팔면 이제 손실 확정이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 팔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전업 투자를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고수님 같은 경우야 이제 전업 투자로 마음을 결정하신 거니 이렇게 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 2차 전지에 장기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라는 게 사놓고 묻어두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2차 전지를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꼭 팔아야 되는 핵심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4가지 빨리 듣겠습니다. 2차 전지를 지금 사지도 않았는데 팔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사셔야죠. 살게요. 살게요. 사서 좀 2차 전지 맞다. 정프로님 사시면 떨어지니까. 그거 좀 말 조심하시고. 죄송합니다. 삽니다. 자, 그러면 사서 팔아야 되는 4가지? 뭡니까 그게? 첫 번째가 2차 전지 그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침투율 글로벌로 보시면 네. 신차 기준입니다. 10%?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휘발유까지 다 합치면 네. 10%가 채 안 됩니다. 약 9.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유럽이 약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29.7% 됩니다. 약 네. 30% 가까이 올라왔고요. 북미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평균치를 계산하면 약 2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50% 되는 시점에 파시면 됩니다. 네. 제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있으세요? 전기차 타는 사람? 제 주위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님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만연해 있다. 나 다 전기차 탄다. 그럼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얘기일 테니까.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차 기준 침투율 50%일 때 팔아라. 네, 신차 기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네. 캐펙스 뭔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알죠. 아니 약간 지훈님. 사실 4년, 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형 지문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뭐 늘어나면 네, 캐펙스 투자의 성장 폭이, 성장률이 둔화되면 파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배터리 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가장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는 게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연평균 캐펙스 증가율이 약 34% 정도 나옵니다. 연평균? 네. 와.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리고 SK온이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뭐 잘 영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GM하고 5조 발표 났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뭐 볼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원통용 배터리가 앞으로 당연히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SDI도 캐펙스 투자에 대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약 230에서 260기가와트니까 삼성 SDI조차도 연평균 캐펙스 증가율이 20% 언더에서 지금 약 32%까지 나옵니다. 캐펙스 증가율이. 그럼 이 캐펙스 증가율이 배터리 셀을 말씀드리면 30%대 평균이 나오는데 그게 급격하게 둔화돼서 캐펙스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 10%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캐펙스 증가율이 한 자릿대로 10% 이하로 떨어질 때는 팔면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실적 성장률이 꺾일 때입니다. 제가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예를 들어서 70%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LNF 역시 70%, 포스코케미칼 한 80%, 코스모신소재가 한 80에서 90% 나오는데 그 성장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뭐 15%나 뭐 10%대 지금 뭐 70% 평균 성장률 나오는 게 급격하게 뭐 3분의 1 정도 둔화되면 그때 팔면 된다.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 30%? 20% 미만. 20% 미만. 네. 그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휘발유 차들이 이제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전기차 신차를 막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신차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지 않을 때, 그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신차에 관심이 없어요. 전기차 신차에.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타이틀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을 때. 너무나 당연해져서. 네, 너무 당연해졌을 때. 그때는 4개 중엔 제일 아마 뒤쪽이 아닌가 싶고 그죠? 근데 보통 아마 4개가 다 겹칠 겁니다. 2개 이상 겹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팔 때다. 네. 제가 이제 약간 뭐랑 좀 기시감이 있냐면 테슬라 때 테슬라가 아마 한 2000 언제였나 기억이 한 3, 4년 2년 3년 전쯤에 막 미친 듯이 갔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가기 초반쯤에 저 고민했거든요. 막 올라가길래 테슬라 들어갈까? 근데 좀 비싼 거 아닌가? 이제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갔죠. 정말 한참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혹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고민이 지금도 이제 되게 2차전이 비싼 것 같은데 그 테슬라 초기의 고민이 지금이랑 비슷한가 싶어갖고 막 뭐 미친 듯이 가면 어떡해. 너무 배 아프잖아요.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 뭐 PER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겁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뭐 벌써 2020 몇 년 것까지 다 땡겨왔다면서요. 네네. 2027년 뭐 이렇게까지 땡겨왔다면서요. 그래요. 이거를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좀 무모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네. 우리 김지훈님 생각은 그래도 2차전지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다. 그 밸류에이션 관해서 시장에서 좀 잘못된 걸 바로잡아드리면 보통 PER을 얘기하시는데 진짜 핵심은 전 약간 변형을 했는데 보통 그 성장주의 대가라고 하시면 피터 린치가 네. 있거든요. 피터 린치가 PEG란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PEG 아십니까? PEG. 네. PEG. 네. 어닝. 네. 그로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잘 아시네요. 그거를 정프로가 설마 또 모를 거라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PEG를 개념도 아시고 계산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계산할 계산하는지 줄 알아야 된다. 네. 그게 핵심이죠. 아, 계산할 줄 알아야지. 개념만 알면 무슨 상관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계산은 어떻게 이제 계산하죠? 루트 씌운 다음에 근해 공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PEG 원래 기본은 네. PER을 한 주가 벌어들인 순위 EPS 성장률로 나눈 게 PEG거든요. 네? 근데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은요 변동성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네. 순이익이 일회성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일회성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 저는 약간 변형해서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는 변형 PEG 값을 구하면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면 다 1을 기준이다. 그러니까 원래 PEG 값도 1을 기준으로 하는데 변형 PEG도 1을 기준으로 하면 네. 1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을 넘으면 다소 고평가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포인트 팔아야 될 시점 중에 PEG 값이 2가 넘는 시점 그때 팔면 되는데 지금 PEG 값 평균 내보면 2차전지 소재단 다 1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네. 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까지 PEG 평균 값이요. 계산해 봤을 때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면 0.9가 나오고요. 네. 삼성 SDI가 0.8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양극재는 LG 화학이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 0.5, 에코프로비엠 0.8, LNF 0.3, 코스모신 소재 0.8입니다. 이거를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요 PEG도 근데 나오죠?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저 계산해서 나오죠? 계산해서 안 나옵니다. 본인이 나와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나누기니까요. 네. 아, 나누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나눌 숫자들은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건 네. 나와.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금융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다 어제 수계산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저 김주님. 그럼 지금 혹시 2차전지 하고 계시고 제일 이제 큰 포지션 아마 갖고 계신 네.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대체로? 지금 2차 전지 외에 제가 좀 괜찮게 보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역발상. 그래서 저는 화학 업종을 좋게 보는데요. 화학? 제가 화학공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네. 아, 화학. 화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아예 그냥 뭐 지하실 밑에 바닥을 갈 정도로 네. 박박 기고 있거든요. 네.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려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주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핵심 네 가지. 요것만 딱 말씀드리고 화학 업종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다 결합된 회사만 사시면 돼요. 첫 번째가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실적하고 재무제표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펀더멘탈만 봤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안만 좋아도 모멘텀이나 재료랑 결합이 안 되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재료라는 뭐냐? 네. 정치 테마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네. 모멘텀이나 재료는 정부 정책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산업 동향.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어떤 수주 소식이나 이슈.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글로벌 연관 기업들의 동향. 이거는 다 손품을 엄청 파셔야 돼요. 손품에 답이 있습니다. 투자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연속성이 중요한데 네. 그럼 외국인 기관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압도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차트, 기술적 분석. 이 네 가지가 다 결합됐을 때 사시면 돼요. 결합이 안 되면 안 사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그 회사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모멘텀. 네. 하긴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네. 누구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이제 깜빡깜빡하는 맞습니다. 뭐 그런 네. 게 아닌가 싶긴 네. 하고요. 주식 투자에서는 그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깔려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된다. 네. 깔려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학을 네. 약간 좋게 보고 계신다. 네. 화학이
뭐 좋은 숫자는 있으나 지금 이제 모멘텀이 없었는데 네.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화학이요. 재미난 게 2차 전지의 기본 베이스는 기계공학 베이스가 아니고 화학공학 베이스입니다. 아 그렇죠. 대부분 소재 업체들이 지금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네. 베이스가 화학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위 말하는 이 화학, 기초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다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어요. 수소와 결합된다든지 태양광과 결합된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결합돼 있고요. 롯데그룹은 수소의 진심이니까 롯데는 수소에 결합돼 있고 SK도 수소의 진심이거든요. 수소랑 결합돼 있고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도 화학이 베이스인데 반도체가 베이스인데 2차 전지 드디어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화학 베이스인 회사들이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요 다. 근데 그냥 단순히 기초 석유학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박살이 난 거죠. 근데 화학은 진짜 심플한 게 철저하게 제품의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만 보시면 돼요. 그걸 뭐 유식한 용어 써가지고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마진이 증가하는 구간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프레드 마진이 박살이 났어요. 보통 NCC, ECC라고 하거든요. ECC, NCC의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는 게 300불 정도예요. 그게 작년에 147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296불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 이유는 수요가 폭증했다기보다는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급을 너무 많이 늘려놔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공급을 못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유럽이나 북미에서 노후화된 설비를 폐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려면 뭐 전력비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감당을 못한 나머지 로컬 업체들이 사실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공장을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서 가격이 판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네네네. 근데 성장 산업이랑 결합이 되고 있으니까 화학은 좀 다른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슬슬 이제 화학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하긴 LG 엔솔도 LG 화학에서 나온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아 화학 혹시 금호석유 화학은 좋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실적은 깨지는데 고무가 보통 위생용 장갑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타이어가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타이어 지금 전기차 타이어가 네네. 일반 휘발유 경유차보다 약 1.3배에서 1.7배를 더 씁니다. 왜 그렇죠? 순간적인 가속 때문에 타이어가 급속하게 마모되거든요. 네네네네. 그 약간 지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튼 타이어가 이제 네. 많이 쓰니까 네. 그럼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타이어를 보강하는 타이어 보강제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효성 첨단 소재 다 베이스는 화학인데 이런 특수 뭐 탄소 섬유라든지 네네. 특수 이제 뭐 정밀 화학을 기반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다 그런 게 결합이 되니까 네. 이제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얘기가 막 듣고 싶을 정도로 빠져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김지훈님 지금 뭐 하세요? 뭐 유튜브 같은 거 하세요? 네, 지금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무슨 채널이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김지훈. 네. 훈훈한 주식. 네.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네. 지금 그래도 타 유튜브 나가면서 많이 많이 그 좀 최근에 급속도로 좀 구독자 많이 좀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서 너무 그게 기쁘더라고요. 네네네. 하여튼 뭐 이 주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리포트도 하루에 막 한 몇 개 이상씩 막 계속 보시겠군요. 네, 그 기본이고요. 리포트 보는 건 기본이고 리포트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만의 방식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리. 그 매매일지 쓴다고 하는 것처럼 리포트도 리포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손으로 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컴퓨터에? 네, 컴퓨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야,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정프로는 공부 안 해놓고 이거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이게 좀 도둑놈 싶부 아닙니까? 그 니나노 네. 파셨어요? 아니면 갖고 계세요? 팔았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다시? 네,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그게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드물게 이익을 봤어요. 기억이 뭐 명확하진 않는데 뭐 예를 들면 한 7, 8만 원에 샀는데 9만 원쯤에 팔았단 말이죠. 네네. 얘가 15만 원이 됐어. 네. 얘를 또 산다고? 이건 제 상식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은 아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잊어야 그게 돼요? 답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니나노는 니나노 말씀드리면 니나노도 역시 PEG 값이 1이 안 됩니다. 니나노 지금
아 저희가 또 다 니나노라고 하니까 니나노라는 회사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노신소재 얘기입니다 지금. 네. 나노신소재가 2024년 PEG 값이 0.6이고요. 네. 네, 우리 저 유치원 학생들이 요 앞에 지나가고 있군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나중에 너네는 주식하지 마라. 네. 네. 그리고 2025년 PEG 값이 0.4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신소재 평균 PEG 향후 3년치 추정치긴 한데 1.07입니다. 1배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네. 좀 디테일하게 좀 쪼개서 판단해 보시면 아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아, 진짜 시간이 좀 너무 지나갔고 오늘은 그러면 네네. 요 정도에서 일단 뭐 정리해 주신 게 몇 개 있으니까 언제 2차전지 팔아야 되는지 네네. 주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등등 네네. 이런 거 좀 정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꼭 한번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시간을 저희가 한번 다시 마련해 갖고 네. 연로 다시 모시든지 아니면 제가 뭐 글로 한번 가든지 예, 네. 저 과외 좀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지훈님이고요. 훈훈한 주식. 네, 훈훈한 지금 주식입니다. 아마 컨텐츠를 또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채널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 좀 드릴게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김지훈 교수님 모시고 투자할 때 원칙 혹은 뭐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의견들 한번 고수분께 들어봤습니다. 확실한 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건데 그만큼 좀 노력이 좀 필요한 특히나 이제 저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여기 3프로에 또 출연하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이분은 정말 꼭 출연을 시켜야 되겠다 옆에서 추천하고 싶은 분들 저희에게 메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